될까요?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Diffusion Models에서 Artists as we closing the gap between humans and machines 라는 논문을 발표하게 된 2019-1116이 조상우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논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좀 알아야 할 백그라운드로 이 디퓨전 모델이란 걸 좀 알아야 하는데, 디퓨전 모델이라는 게 죄송한데요. 네, 그 페이지가 한 페이지 계속 나오는데 이제 바뀌었습니다. 백그라운드. 지금 혹시 몇 페이지 보이시나요? 이 네, 페이지. 지금 이 페이지 나왔습니다. 잘 지금 원활하게 넘어가는지 한번 확인해 주실 수 있어요? 잘 안 넘어갑니다. 그래요? 네, 잘 안 넘어가요. 왜 그렇지? 요거 끝나고 각자 자기가 자기 학번이랑 논문 그냥 카톡으로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빠를 것 같네요. 혹시 지금은 잘 넘어가나요? 네, 네.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선 백그라운드로 알아야 할 게 디퓨전 모델인데, 디퓨전 모델이라는 게 저도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그거는 그 지식은 없는데, 이미지 생성형 모델에서 되게 좀 핫했던 논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디퓨전 모델이라는 게 말 그대로 확산 모델인데, 이게 확산 구조를 따와서 그 이미지를 좀 이 사진을 보시면 노이즈를 가하다 보면은 계속 노이즈를 가해서 이 노이즈에 대해서 학습을 하면은 우리가 어떤 노이즈로서 존재하는 이미지를 받았을 때 그 노이즈를 역추적해서 원본 이미지를 찾아가면서 생성형 AI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 이제 이전과는 다르게 좀 이전에 이제 겐 모델, VAE 모델 이런 식으로 좀 유명한 게 있었는데, 그런 모델들에 비해서 인간의 그 유사도가 높게 뛰었는데, 그 부분에 인간과 유사도 높다는 사실을 좀 분석하고 있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논문에서 프로블럼 스테이트먼트는 AI가 생성한 그림은 사람이 그린 그림과는 여전히 격차가 있는데, 디퓨전 모델이 왜 다른 모델에 비해서 높은 유사도를 가질까를 질문으로 던지고 있습니다. 근데 논문을 읽으면서 느낀 게, 디퓨전 모델이 왜 다른 모델에 비해서 높은 유사도를 가질까라는 질문보다는 좀 디퓨전 모델이 그 높은 유사도를 가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다른 프레임워크들을 좀 도입을 해서 그거를 분석하고 있는데, 네. 우선 모델에서 총 2가지 모델을 들고 왔는데, 그 논문에서 원샷 제너레이티브 모델스 중에서 DDPM이라는 모델이랑 그리고 CFGDM이라는 모델이 있는데, 우선 DDPM을 보면은 그 모델이 예측한 노이즈를 실제 노이즈인 그 입실론 이 뒤에 항이 잠시만요. 뒤에 있는 항이 실제 노이즈입니다. 근데 이거랑 최대한 가깝게 X와 Y를 기반으로 얼마나 잘 추정할 수 있는지인데, 이 X와 Y가 이제 Y가 실제 샘플이면 X가 이제 그 모델이 생성한 샘플이고, 그 두 개 사이의 노이즈의 차이를 기반으로 이제 실제 노이즈랑 가깝게 학습을 시켜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모델이 그 밑에 그레디언트 식을 보시면 조건부 확률 분포에 대해서 로그 그레디언트를 나타내고 있는데, 모델이 예측하는 그레디언트 방향으로 XT를 업데이트를 하면서 Y에 더 가까운 샘플을 생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알파는 밑에 있는 분모에 있는 알파는 T에서의 노이즈 수준을 조정하는 스케일링 인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CFGDM은 이 DDPM이랑 비슷한데 대신에 추가적인 가이던스를 통해서 기존 Y를 더 잘 반영하는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앞에 감마 값을 추가함으로써 기존 Y의 영향력을 조절할 수 있는데 원본 이미지 성질을 어느 정도 보존하기 위해서 이런 값을 추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미지 생성 모델이 아니라 그 언어 모델 중에서 GPT 이런 데 쓰인 것 중에 PPO라는 게 있는데 이제 약간 파인 튜닝을 할 때 PPO 그 기존 정책을 좀 유지하면서 학습을 하려는 경향이 띄었을 때 좀 원본을 잃지 않고 그 좀 구체적인 학습이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방식과 좀 유사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 이런 두 모델에 대해서 논문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논문에서 이용한 데이터셋입니다. 엄니글랏이라고 이게 그냥 문자들을 그 그림으로 나타낸 건데 이게 이 데이터셋이 그냥 뭐 예를 들어서 A, B, C, D 알파벳이 있으면은 그거를 그냥 그림으로 나타낸 데이터셋의 일종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람한테 처음 보여주는 문자를 보여주고 뭐 저희가 아랍어 이런 건 접할 기회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저희는 그거를 좀 베껴서 그리겠죠. 그러면 그것들을 모아서 데이터셋으로 만든 건데 여기서 weak generalization split이라는 개념은 테스트를 위해서 각 알파벳 이제 모든 문자에 대해서 뭐 그 문자 중에서 3개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모두 훈련 데이터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알파벳이 훈련 과정에서는 보여지지만 모든 기호는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델이 본 적이 없는 그 기호들을 인식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기 위함인데 예를 들어서 영어로 치면은 뭐 ABC는 테스트 데이터셋에 넘겨서 그 트레인 데이터셋에서는 제외하고 이를 인식할 수 있는지 시험을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킥드로우 퓨샷이라는 데이터셋인데 킥드로우 챌린지에 기반을 해서 참가자들이 주제를 제시받고 20초 이내에 그림을 그립니다. 원본 킥드로우 데이터셋은 같은 물건 카테고리 안에 있어도 여러 가지 모양이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시계라고 하면 디지털 시계일 수도 있고 아날로그 시계일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데이터셋을 생각해서 하는데 여기서 연구자들은 뭐 이런 다양한 시각적 개념을 구분하기 위해서 원본 데이터에 좀 클러스터링, 즉 데이터를 비슷한 특성을 가진 그룹으로 나누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 결과로 만들어진 킥드로우 그 퓨샷 데이터셋에는 665개의 좀 다른 시각적 개념이 포함이 되어 있고 이거를 흑백 이미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각 시각적 개념은 기본이 되는 예시, 대표 예시 이미지 하나와 그 예시에서 변형된 총 500개의 이미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데이터셋은 뭐 550개는 시각적 개념으로 훈련 데이터셋을 만들고 나머지 115개는 테스트 셋으로 만듭니다. 모든 이미지를 이제 48 x 48 픽셀로 축소되어서 좀 레지넷을 기반으로 이용할 수 있게 준비되어 있는데 이 데이터셋의 강점이라고 하면은 20초 만에 그리다 보니까 정말 특성적인 것만 강조되게 사람들이 그림을 그려놓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데이터셋 그림을 대충 보시면은 뭔가 좀 뭐 물고기 같은 것도 그냥 좀 되게 특징적인 부분만 그려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채택한 방법 중에 Diversity versus Recognizability Framework라는 게 있는데 이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이 해당 프레임워크 논문에서 따온 겁니다. 그냥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잠시 들고 온 건데 이 프레임워크는 좀 저도 자세히 알지는 못하겠는데 개별 샘플이 얼마나 독창적인 결과물인지를 측정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데이터셋에서 본 적 없는 문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복제하도록 해서 생성을 하면은 그냥 사람이 보고 그리기 때문에 창의력이 되게 제한이 되고 샘플 수가 적어서 통계적 분석에
제약이 있었는데 해당 프레임워크를 도입을 함으로써 조금 더 이게 정밀하게 분석을 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이버시티에서는 모델이 얼마나 다양한 샘플을 생성할 수 있는지를 측정을 하고 리코그나이저빌리티는 생성된 변형 그 이미지들이 원본 예시랑 동일한 클래스에 속하게 되는지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모델 평가는 결론적으로 이상적인 모델은 이 프레임워크에서 그 그래프에서 우측 상단에 위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다양하게도 생성을 해야 하고 뭐 변형들도 좀 다양하게 생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둘 다 높은 수치를 띨수록 되게 이상적인 것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다양하면서 동시에 인식 가능한 샘플을 생성을 해야 하는데 반대로 이제 예시의 카피본만을 생성하는 모델은 좌측 상단에 위치하게 될 것이고 무작위적이고 의미 없는 샘플을 생성하면은 우측 하단에 위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논문에서 분석을 한 결과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이제 다양한 모델들을 이제 VA, GAN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두 가지 모델이랑 FSDM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그래프를 나타냈는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확산 모델, 그러니까 디퓨전 모델인 DDPM과 CGF GDM 그리고 논문에서는 소개하지 않았지만 FSDM은 그 GAN 모델이랑 VA 모델에 비해서 좀 더 높은 인지성을 제공하면서도 적절한 다양성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측 상단에 위치한 게 좀 더 좋은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이 CF GDM을 비롯해서 다양한 디퓨전 모델들이 우측 휴먼 이 별표인데 이 휴먼이랑 좀 더 가깝게 위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옴니글라시랑 퀵드로우 FS 데이터셋 모두에서 겐 모델들은 좀 낮은 다양성을 그리고 VA 모델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다양성을 보이지만 두 데이터셋에서 인지성이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디퓨전 모델들은 인간의 그림과 근접한 결과를 제공을 함으로써 인간의 창작에 더욱 접근하고 있고 특히 낮은 원본성에서 인간의 작품과 가장 비슷한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연구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프레임워크와는 별개로 이제 원본성이랑 인지성을 평가하는 새로운 방법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원본성은 이제 모델의 예시와 얼마나 다른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지를 측정을 하는 지표이고 예시로부터의 거리를 통해서 정의됩니다. 이때 거리는 이제 그냥 유클리드 거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인지성은 모델이 만든 이미지가 얼마나 잘 인식될 수 있는지를 나타내서 이제 원샷 분류기에 의해서 평가를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일반화 곡선을 이제 일반화 곡선이라고 그 두 번째 그래프에서 일반화 곡선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다른 원본선 수준에서 인지성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좋은 일반화 능력을 가진 모델은 이 곡선이 이제 우측 상단으로 치우쳐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휴먼 곡선에 대해서 가장 위에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FSDM은 가장 낮은 원본성 약 0.25에서는 거의 100%에 달하는 샘플들을 생성하고 있지만 원본성 점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인지성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DDPM은 원본성 이제 0.4에서 뭐 그 더 큰 것까지 그리고 인지성이 가장 원본성과 인지성이 가장 넓은 범위를 아우르고 있고 예시와 다르지만 이제 인지성이 떨어지는 샘플을 생성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CFGDM 샘플은 DDPM 샘플보다는 덜 원본성을 덜 띠지만 인지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인간은 원본성이 높은 범위에서 가장 좋은 일반화 곡선을 유지하고 이제 그나마 가장 근접하고 있는 것이 CFGDM 모델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이제 가디언 스케일 그 감마 계수 아까 수식에서 보여드렸던 감마 계수가 일반화 곡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라고 있는데
간말을 증가시키면 증가시킬수록 CFGDM의 성능에 좀 이중 효과를 작용하게 됩니다. 그 아까 보여드렸던 항에서 첫 번째 항을 강화하고 두 번째 항을 억제하기 때문에 감마가 0일 때 이제 DDPM과 그냥 동일한 모델인 것인데 감마를 0에서 2로 증가시키면 인지성은 향상되는 반면 원본성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제 CFGDM의 일반화 곡선은 낮은 원본성 값 0.6 이하에서 인간의 일반화 곡선을 가장 근사하고 있지만 높은 원본성 영역에서는 인간의 일반화 설명하는 데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네,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테스트된 모델 중에서는 그나마 CFGDM 모델이 인간의 일반화 곡선을 가장 잘 근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결과 마지막입니다. CFGDM 모델은 이미지를 분석을 할 때 서로 다른 두 가지 정보를 고려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예시에 기반한 시각적 특징을 분석을 하고 있고 네. 이는 특정 예시에 관련된 세부 사항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두 번째 예시는 이제 관계없는 일반적인 정보로 예를 들면 배경색이나 선의 굵기 같은 특징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냥 이 그림을 간단하게 분석을 해보면은 좀 그 중요도를 색깔로 나타낸 것인데 이제 이 그림이 의미하는 이 의미가 이 맵에서 가장 뜨거운 그러니까 빨간색에 가까운 계열은 이미지를 좀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 파란색 계열은 좀 중요도가 낮은 위치를 나타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휴먼과 CFGDM 모델을 비교를 했을 때 배경 부분은 동일하게 파란색을 띠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좀 휴먼 쪽을 보시면은 파란색의 비중이 더 높다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인간이 이제 좀 더 세부적인 간단한 것에서 중요도를 파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디퓨전 모델은 그에 반해서 좀 그런 인간이 부여한 중요도와는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중요도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아직까지 한계점으로 논문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디스커션 부분에서도 좀 읽어봤는데 그냥 논문을 정리하는 내용밖에 없어서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